21선 아래에서만 샀다면 정말 더 많은 돈을 벌었을까요? 지난 10년 동안 매월 100만원씩 QLD TQQQ를 산 것으로 계산해봤습니다. 한 사람은 월급날마다 바로 샀고 다른 사람은 QQQ가 21선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 현금으로 기다렸습니다.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더 좋은 가격을 기다린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QLD는 매월 바로 산 사람이 약 161만원 더 많았고 TQQQ도 약 293만원 더 많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21선 아래에서만 샀는데도 QLD는 약 마이너스 63%, TQQQ는 약 마이너스 81%의 최대 하락을 거의 그대로 경험했습니다. 수익도 높이지 못했고 폭락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계속 매수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매월 100만원씩 QLD TQQQ를 사는 투자자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QQQ가 21선 위에 있는데 굳이 사야 할까? 현금으로 기다렸다가 21선 아래로 내려왔을 때 사면 더 많은 수량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말만 들으면 매우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상승했을 때는 기다리고 조정이 왔을 때만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15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정확히 10년 동안 투자한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매월 100만원씩 총 120번을 입금했습니다. 총납 입원금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배당과 주식 분할이 반영된 조정주가를 사용했고 환율과 세금, 수수료는 제외했습니다. 첫 번째 투자자는 월급날이 되면 시장을 보지 않고 바로 샀습니다. QQQ가 21선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폭락한 달에도 100만원을 사고 신고가를 기록한 달에도 100만원을 샀습니다. 두 번째 투자자는 QQQ의 21선을 확인했습니다. 월급날 QQQ가 21선 아래에 있으면 바로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21선 위에 있으면 매수하지 않고 100만원을 현금으로 보관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신호가 나오지 않으면 현금은 200만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신호가 없으면 3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QQQ가 21선 아래로 내려온 첫날 쌓아둔 돈을 한꺼번에 투자했습니다. 두 투자자 모두 같은 1억 2천만원을 넣었습니다. 투자금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월급날 바로 샀느냐, 더 좋은 가격을 기다렸느냐만 달랐습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QLD를 매월 바로 샀다면 최종 평가액은 약 5억 9,608만원이었습니다. QQQ가 21선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QLD를 샀다면 약 5억 9,447만원이었습니다. 매월 바로 산 투자자가 약 161만원 더 많았습니다. TQQQ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매월 100만원을 바로 투자했다면 약 7억 8,766만원이 됐습니다. QQQ가 21선 아래일 때만 TQQQ를 샀다면 약 7억 8,473만원이 됐습니다. 매월 바로 산 투자자가 약 293만원 더 많았습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많은 사람은 21선 아래에서만 사면 훨씬 높은 수익을 얻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10년 비교에서는 수익이 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120번의 월급이 들어오는 동안 21선 전략이 월급날 바로 매수할 수 있었던 것은 약 45번이었습니다. 나머지 약 75번은 QQQ가 21선 위에 있었기 때문에 현금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10번 중 6번 이상 월급날 바로 투자하지 못한 것입니다. 현금으로 기다린 평균 기간은 약 9거래일이었습니다. 가장 오래 기다린 돈은 약 67거래일 동안 투자되지 못했습니다. 달력으로 계산하면 약 98일입니다. 3개월이 넘도록 월급이 시장 밖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가장 많은 돈이 쌓였을 때는 100만원씩 4번, 총 400만원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준비하고도 21선 아래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많은 투자자가 착각합니다. 21선 아래에서 산다고 해서 지난달보다 싼 가격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QQQ가 500달러일 때 월급이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시 QQQ가 21선 위에 있어서 매수를 미뤘습니다. 그 후 QQQ는 600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570달러로 조정받으며 21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투자자는 드디어 싸게 샀다고 생각합니다. 600달러보다 낮은 570달러에 샀으니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처음 매수를 미뤘던 가격은 500달러였습니다. 조정을 기다린 결과 70달러 더 비싸게 산 것입니다. 고점보다 싸게 샀을 뿐 기다리지 않았을 때보다 싸게 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2025년에 비슷한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4월에 들어온 100만원이 투자되지 못했습니다. 5월에도 신호가 나오지 않아 현금은 200만원이 됐습니다. 6월에는 300만원, 7월에는 400만원까지 쌓였습니다. 그리고 8월 1일이 돼서야 QQQ가 21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400만원이 한꺼번에 투자됐습니다. 문제는 기다리는 동안 시장이 먼저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구간에서 QQQ는 약 17% 상승했고 TQQQ는 약 54%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는 조정을 기다렸지만 TQQQ가 이미 크게 오른 뒤에야 돈을 투입했습니다. 하락이 늦게 오는 동안 현금은 수익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반면 레버리지 ETF는 투자자를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21선 아래에서만 산 전략은 위험이라도 줄여줬을까요? QLD의 최대 하락폭을 비교해봤습니다. 매월 바로 산 전략은 고점 대비 약 63.62% 하락했습니다. 21선 아래에서만 산 전략도 약 63.57% 하락했습니다. 차이는 약 0.05%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TQQQ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월 바로 산 전략의 최대 하락폭은 약 81.66%였습니다. 21선 전략은 약 81.62%였습니다. 사실상 같은 폭락을 경험했습니다. 21선 아래에서 샀는데도 왜 폭락을 피하지 못했을까요? 21선 전략은 매수 시점만 늦출 뿐 이미 보유한 주식을 하락 전에 매도하는 전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몇 년 동안 자산이 쌓인 뒤 2022년 같은 폭락이 오면 이미 투자된 대부분의 자산이 함께 하락합니다. 처음 매수 가격을 조금 낮췄다고 해서 TQQQ의 마이너스 80% 하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좌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매월 100만원씩 TQQQ를 산 투자자의 계좌는 2021년 말 약 6억 1,47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2022년 말에는 약 1억 3,570만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1년 사이 평가액 약 4억 8천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6억 원이 넘던 계좌가 1억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이 정도 하락을 경험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는 적립식을 중단합니다. TQQQ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돈이라도 지켜야 한다며 매도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도 매월 100만원씩 계속 투자한 계좌는 2025년 8월 약 7억 8,766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021년의 이전 고점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계좌를 회복시킨 것은 완벽한 21선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2022년 폭락 중에도 취소하지 않았던 월급날 주문이었습니다. QLD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1년 말 약 3억 6,430만원이었던 계좌는 2022년 말 약 1억 5,260만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수를 계속한 결과 2025년 8월 약 5억 9,608만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21선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21선은 시장의 단기 추세를 확인하고 추가 매수 시점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기준입니다. 문제는 21선 자체가 아닙니다. 21선을 이유로 기본 적립까지 중단하는 것입니다. 기본 적립을 멈추면 투자자는 하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투자자가 기다리는 가격까지 반드시 내려오지 않습니다. 내려오더라도 이전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매수와 추가 매수를 구분해야 합니다. 매월 투자할 수 있는 돈이 100만원이라면 그 100만원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기본 적립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보유한 현금이 있다면 QQQ가 21선 아래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투자 여력이 150만원이라면 100만원은 무조건 적립하십시오. 나머지 50만원은 현금으로 모아두었다가 QQQ가 21선 아래로 내려왔을 때 추가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기본 매수는 시간에 맡기고 추가 매수는 가격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상승장이 계속될 때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조정이 왔을 때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할 현금도 남길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의 결과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총납 입원금은 두 전략 모두 1억 2천만원이었습니다. QLD는 매월 바로 산 전략이 약 5억 9,608만원이었습니다. 21선 아래에서만 산 전략은 약 5억 9,447만원이었습니다. TQQQ는 매월 바로 산 전략이 약 7억 8,766만원이었습니다. 21선 아래에서만 산 전략은 약 7억 8,473만원이었습니다. 21선 아래에서만 산다고 수익이 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최대 하락폭도 거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일부 월급은 최대 약 3개월 동안 투자되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400만원이 현금으로 쌓였고 시장이 크게 상승한 뒤에야 매수됐습니다. 결국 지난 10년의 승부를 가른 것은
완벽한 매수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120번의 월급날 중 저점을 몇 번 맞췄는지가 아니었습니다. 120번의 주문을 끝까지 이어갔는지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투자자는 항상 더 좋은 가격을 기다립니다. 조금만 더 떨어지면 사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투자자의 월급날과 계획에 맞춰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락을 기다리는 동안 계속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왔을 때는 처음 기다렸던 가격보다 훨씬 높아져 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가격을 기다리며 기본 적립을 멈추지 마십시오. QLD TQQQ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저점을 정확히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을 지킬 현금을 확보하고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고 폭락장에도 같은 주문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10년 뒤 자산을 바꾸는 것은 기가 막힌 한 번의 매수가 아닙니다. 상승장에도 사고, 폭락장에도 사고, 계좌가 무너져 회복을 믿기 어려운 순간에도 취소하지 않았던 120번의 주문입니다. 기본 적립은 계속하십시오. 21선은 적립을 멈추는 신호가 아닙니다. 여유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는 신호로 사용하십시오. 더 좋은 가격을 기다리느라 시간을 시장 밖에서 보내지 마십시오. 좋은 자산을 선택했고 폭락을 감당할 준비가 됐다면 시간이 내 편이 되도록 계속 수량을 모으십시오. 완벽한 한 번보다 평범한 120번이 강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